썸이 그냥 짜잔! 숨 쉬듯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사귀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생각나지?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끝난 썸 다시 붙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시간은 다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사귀기 전에 적당히 썸을 타는 단계에서 이미 한쪽에서 falling love 하는 일은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메린이들한테 그렇게 만드는 걸 가르쳐 주잖아. 그지? 하지만 반대로 우리 메린이들이 썸에서부터 완전히 막 빠졌는데 썸붕이 일어나면 얼마나 아련하게 계속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깨진 썸, 끝난 썸, 흐지부지 된 썸 다시 붙는 스텝 5. 빠밤! 첫 번째 스텝, 가장 잘 붙을 수 있는 썸붕 케이스. 헤어진 커플들 막 재회 얘기할 때도 딱 들어보면 아, 이건 금방 붙을 수 있겠다. 아,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붙을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저 썸남 썸녀한테 우리 메린이들이 급발진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건이나 실수 없이 그냥 막 후지부지 된 거야. 그런 경우예요. 그때 그냥 상대가 좀 루즈해져서 내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졌을 때가 힘 안 들이고도 잘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할 말 못할 말 막 다 쏟아붓고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야 우리가 아쉬울 때 다시 들어가기가 쉬워지니까. 썸이 붙기 좋은 두 번째 상황은 사정상의 이유로 멀어진 경우. 예를 들면 지방 발령 또는 갑작스러운 업무 과잉이나 가정사, 대학 입시 같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으로 한쪽이 연애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관계가 정리됐을 텐데 사람이 갑자기 주변 환경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들이 급변하게 되면 여유를 잃기 쉬워지거든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느라 연애나 친구 같은 인간관계에 무심해지고 유지하려는 열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달라진 상황에 적응을 하거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얼마 안 가 다시 전의 페이스를 찾게 돼요. 그때는 여유가 다시 생기게 되니까 다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 우리가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면 의외로 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경우는 재회와 마찬가지로 썸이 끝난 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지속됐을 때. 이때는 뭐가 그냥 뭐 슝 들어가서 카톡 몇 번 뚝딱뚝딱 하고 만나고 짠 하면 다시 썸이 만들어지기 제일 좋은 타이밍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거야. 정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될 만큼 별거 안 하고 예전처럼 이빨만 몇 번 왕왕 넣으면 썸이 그냥 짜잔! 숨 쉬듯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텀이 있어버리면 안 좋았던 단점, 무매력이었던 기억이 사라지고 썸을 타기로 마음먹었던 매력적인 상태의 기억이 더 크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요게 아니라도 요 방법대로 따라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썸이 있으니까 잘 따라 해보기다. 두 번째 스텝. 이제 시동을 걸 때다. 다행히도 아직 인친이고 카톡 친구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럼 우리 슬슬 살펴보기 시작해야 돼요. 혹시라도 인스타에 외로움이나 커플들이 부럽다는 느낌의 피드 사진들이 올라오는지 주시해야 되고 카톡에 힘들다, 지친다 뭐 이런 느낌의 프사 대화명들이 나와 있는지를 조금 째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한 적 있잖아. 저 사람의 위기는 곧 우리의 기회다. 마음이 막 허하고 괴로우면 지푸라기든 뭐든 자꾸 잡고 싶어 해요. 인간관계에서 이 허탈감이나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 하고 나한테 위로하고 다가와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빨을 왕왕 넣을 때 좀 삐끗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타이밍이 안 잡힌다면 최소한 저 사람이 연애 중인 티를 내는지 연애 중인 피드가 올라오는지를 보고 그 시기를 피해가지고 연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슬프게도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연락부터 해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메린이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아, 도대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 그때는 카톡 정리하다가 너 보이길래 반가워서 잘 지내지? 얼마 전에 투썸에서 너 닮은 사람 봤는데 긴가민가 해서 인사 못했었어. 잘 지내지? 연애와 다르게 썸은 추억의 힘이 없다 보니까 막 감성 터지는 아련함으로 어디 갔는데 네 생각났어. 너랑 갔던 데 보니까 네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는 들어가는 게 잘 안 돼요. 좀 더 원색적으로 담백하게 카톡에서 너를 받고 길에서 너 닮은 사람을 받고 그래서 연락했다 쯤이 제일 무난하게 전달되니까 요걸 꼭 참고해서 써먹기다. 심지어 어디서 나를 봤다고 얘기하면 내 얘기잖아. 그렇다 아니다를 막 상대방한테 대답해주고 싶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답장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지. 기출 변형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망한 이유를 커버하고 들어가기. 저 사람과 내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썸이 끝난 경우는 잘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들해진 거야.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 메린이들의 급발진이나 썸에서 파이널 스킨십까지 다 나간 바람에 사귀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경우라든가 외모는 괜찮았는데 알아갈수록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는 사소한 매너 때문이에요. 의외로 이 에티켓 때문에 썸이 끝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상대방이 식은 이유를 커버하고 짠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퍼펙트하게 들어가도 똑같은 이유로 또 썸붕이 생겨요.
근데 보통 우리 매일이들은 이 이유를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왜 그럴까? 객관성이 떨어져서 또는 연애 경험이 너무 적어서 최대한 객관성 탑재한 상태에서 문제를 발견해 줘야 돼요. 생각해도 정말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연애 잘하는 친구한테 구구절절 우리가 있었던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냐고 그 친구한테 물어야 돼. 글쎄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너는 알겠니? 여기서 우리 매력이들의 급발진이 문제가 됐었다면 사회성이 드러나는 프사로, 매너가 문제였다면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된 셀카로, 매력이 문제였다면 저 사람이 끌렸던 첫인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위기의 사진을 일단 카톡 프사로 딱 선택해놓고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대충 말해서 막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서 막 한 편짜리로 길게 알려준 적 있었잖아. 그지? 그거 걸어놓고 접근해야 상대방이 얘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지? 라는 일말의 호기심이 생겨요. 이 궁금증이 필요해.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해줘야 된다? 궁금해야 뭐든 확인하려고 우리한테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잘 받아주게 돼 있어. 네 번째, 만남을 만들어내기. 저 사람과 만나기 전에 우리 매력이들이 알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가? 연애 중인가? 이거거든요. 이걸 확인해야 우리가 만나자고 할지, 연락을 할지, 계속 할지를 정해질 거 아니야. 그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카톡하면서 혹시 데이트하는데 내가 방해한 거 아니지? 이런 류의 질문들은 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소에 만나서 소식을 듣는 사이가 아닌데 일단 제가 연애 온인지 오픈지는 우리가 알아야 뭘 해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다소 직접적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매니저들이 마음을 막 아무리 꽁꽁 숨겨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보내든 어느 정도는 티가 나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원래 친구도 아니었고 과거에 달달하게 썸 탄 사람이 다시 갑자기 연락이 오면 얘가 나를 째려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해. 그러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좀 더 당당하게 들어가요. 뻔히 보이는데 숨기려고 할수록 더 짜쳐 보이니까. 티키타카 몇 번 하다가 툭 던져놔. 나중에 너 시간 될 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면 돼. 시간을 말하지 말고 너와 내가 밥 먹는 행위에 대해서만 우선 예스를 받아놓은 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다. 그러면 바로 시간을 잡으면 되고 그냥 끊어내려고 좀 미적지근하게 굴면 만나자는 말은 좀 더 나중에 하고 그냥 가볍게 연락만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카톡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얘가 내 마음을 경계하지 않도록 방어 해제를 먼저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 이때는. 마지막 다섯 번째, 파이널 실전의 문제. 처음 만난 상태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매력적인가가 관계의 70%를 좌우해요. 그만큼 첫 만남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썸을 끝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간다 또는 연애하던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는 재회를 꿈꾸고 있다면 얘를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 내 상태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외모든 스타일이든 분위기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임팩트를 제대로 쳐줘야 그 다음이 만들어져요. 생각해봐. 우리 소개팅에 나갔는데 훈남훈녀가 딱 나온 거야. 비주얼부터 우리 호감을 제대로 쳐서 썸을 탔는데 제가 급발진하고 또는 무매력해서 내 마음이 싸게 식었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훈남 훈녀를 만났다면 맨 처음에 만났던 그때처럼 비주얼을 보고 우와 이렇게 하게 될까? 아니에요. 이전에 만나고 걔 보고 우와 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썸 제외해서 다시 뿅 나타나도 그 상태 그대로라면 두 번은 안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전과 같은 그 사람의 예쁨과 잘생김에 호감도가 제대로 처음처럼 상타치를 못 친다고. 그러니까 더 나아져야 돼요. 우리 썸 끝나고 충격받아서 막 다이어트하고 헬스장 갔을 거잖아요. 막 러닝머신 엄청나게 뛰었을 거 아니야. 무게 들고 다시 붙여보겠다고 막 스타일에 힘 좀 줬을 거 아니에요. 인쇼 엄청나게 했을 거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 첫 만남 임팩트를 제대로 치고 물이 들어오니까 그 전과 똑같은 상태로 들어가지 말아요. 업그레이드, 리뉴얼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해요. 재회든 썸이든 뭐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딱 왕 물고 와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나도 재회는 하지 않는다는 주의인데 썸 타다 끝난 경우에는 종종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들어가 봐요. 하고 하는 후회보다 안 하고 하는 후회가 더 긴 법이거든. 우리가 제대로 시도는 해봐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지? 우리 요대로만 하기다. 요 5가지 방법으로 처음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